같이 하는 혁신, 함께 가는 미래 2020년 정부 혁신 박람회.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신지혜입니다. 여러분, 꼰대, 라떼는 말이야 같은 단어들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듣는 편이신가요? 2020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이미 직장 안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90년대생들과 함께 공직사회, 일반 직장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보다 심층적으로 직장 문화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지적 90년대생 시점에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실 게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기획하신 행정안전부 혁신교역과 문소영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94년생 공무원 2년차 문소영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지원과 정현아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95년생 2년차 사무관 정현아입니다. 같은 90년대생으로서 민간기업에 재직 중이신 김규민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저는 컴퍼니 빌더 인큐베이터 BNTG에 근무 중인 김규민입니다. 90년생입니다. 네, 그리고 90년생 공무원이 왔다의 모티브가 된 책이죠.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을 담은 서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님. 안녕하세요. 82년생이고요. 육아 4년차 임홍택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역시나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특별히 또 기획자분께서 함께 하시는 만큼 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 사무관님,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책자는 공직사회 세대 간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든 자료고요. 일하는 방식이나 공직 문화에 대한 어떤 젊은 공무원들의 솔직한 생각을 담은 책입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을 했는데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정부 혁신 어벤져스라고 좀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범정부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을 하면서 좀 일하는 방식이나 공직 문화에 대한 어떤 젊은 공무원들의 생각을 한데 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또 이제 선배 공무원들께서 요새 공무원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지 모르겠다 좀 그런 생각을 모은 책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요청이 있어서 43개 기관의 57명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네요. 이 정부 혁신 어벤져스 또 다른 활동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사혁신처에서는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멘토링이라고 하면 이제 윗분들이 아랫분들을 멘토링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를 리버스해서 저희가 90년대생들이 멘토가 되고 국장님들이 멘티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 문화를 조금 더 수평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거꾸로 멘토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해서 효과를 본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장님께 멘토링을 해드렸을 때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회사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사례를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멘토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나요? 저희가 가장 먼저 멘토링을 해드린 거는 이 책에 나온 것처럼 90년대생들한테는 즉각적으로 칭찬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면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즉시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식을 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삼겹살집이나 아니면은 고깃집보다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치킨집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치킨집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치킨집에서 회식을 하니까 시간이 줄어들던가요? 더 맛있는 것을 가볍게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수평적인 느낌도 들었고요. 실제로 회식 시간도 많이 짧게 끝났습니다. 고기보다는 치킨 팥이군요. 네, 개인적인 선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 혁신 어벤져스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 민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씨,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컴퍼니 빌더는 걸음마 단계인 초기 창업자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서는 지금 3년 정도 업력을 쌓았는데 이직을 최근 해가지고 지금 회사에서는 4개월 차고요. 저희는 쉽게 말해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스타트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니저님은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네, 당연히 읽어봤죠. 네,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제가 90년대생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간간히 80년대생, 70년대생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 임 작가님께 더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임 작가님은 이 책 어떻게 보셨나요? 왜냐면은 이 책이 작가님의 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제목부터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이 책 추천사를 요청받고 쓰면서 전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물론 제 책에는 이젠 삼겹살보다는 치킨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네, 굉장히 전반적으로는 이젠 90년생이 특별하다기보다는 90년생과 80년생 이전 세대와 분명히 이제 삶의 궤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 내용의 차이가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담았었는데, 이 책에서도 이제 우리를 무조건 이해해달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서로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를 담은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좋았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보다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맨 처음에 책부터 나오는 게 호모 리포투스라고 해서, 공직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고부터 회의부터 업무 방식에 있어서까지 어느 부분이 이제 좀 더 이제 비효율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담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이제 후배로서의 의견이 아니라 선배가 되면서 그리고 동료로서도 어떻게 같이 간극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재밌는 사례 등등을 얘기했었고, 또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졌으면 하는 이제 과거의 이제 관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그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보기 좋았고, 사기업과의 비교하는 부분도 굉장히, 저는 사기업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직사회에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공직사회를 꼭 빗대서 쓴 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스페시픽하게 이제 담아낸 책들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흥미로운 화두를 많이 던져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감 지수를 통해서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3가지 주제를 저희가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0에서 100까지 지수를 선정하셔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저희 지체 없이 첫 번째 주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업무 처리 방식이 시대와 맞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체 없이 빠르게 적어 내려가셨는데요. 네, 이미 임 작가님께서도 앞서서 그런 보고, 레포트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작성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문 사무관님 60%, 정 사무관님 50%, 그리고 김 매니저님 30% 적어주셨는데요. 높은 수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 사무관님. 네, 저는 이제 60%라고 적었는데요. 공직사회도 뭐 업무 자동화라든지 좀 여러 가지 디지털 방식을 가미하면서 디지털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이 책자를 준비하면서 이제 57명의 공무원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례를 받았는데, 한 분께서 이제 계약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좀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프린트해서 문서처를 하고 캐비닛에 쌓아두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하신다고 해요. 그러시면서 조금 이제 회의감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것은 조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조금은 아날로그적인 일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60%라고 적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 문서들을 옮기는 작업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저도 책에서 너무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서 한의원에 다녔다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분야야말로 로봇들이 해도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인사혁신처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0%라고 적었는데요. 일단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유와 비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유 부분에 있어서는 G드라이브나 아니면 협업 문서함 같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충분히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같은 경우도 화상회의나 재택근무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비대면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50%를 주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공직 사회의 특성상 급한 업무나 혹은 이제 중요하게 혹은 기밀이 좀 비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 사항에 있어서는 대면 보고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50점을 주었습니다. 네. 재택근무 그리고 여러 가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김규민 매니저님께서는 공감도가 사실 다소 낮으세요. 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단 프린트를 거의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터를 써본 게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든 문서는 방금 잘 말씀해 주셨지만 G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간의 보고도 메신저로 클라우드의 파일을 바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링크를 따고 그거를 바로 전송을 하고요. 회의 같은 걸 할 때도 회의실마다 웬만하면 스크린이 있고 혹은 저희가 다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공유를 하든가 아니면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프린트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미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바로 요즘 협업 툴이 잘 돼 있어서 스크린 쉐어로 바로바로 화면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프린터가 전혀 필요가 없고 인쇄를 왜 하는지 사실 잘 공감이 안 갔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공감 점수를 주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막간을 이용한 라떼는 마리아 들어가겠습니다. 임 작가님, 사기업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와 뭐가 다를까요? 저 땐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다른 아르바이트도 많이 한 적도 있고 이제 기업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기업과 사기업, 기업이나 이제 공무원이나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디지털로 이제 변화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중요한 문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분명히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책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과연 모든 걸 다 캐비넷에 쌓아두는 이런 방식들이 효율과 관련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쌓아놓으면 찾기 편하게 만들어 놔야겠죠. 근데 찾기 어려워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일이 지체된다던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이런 거 분명히 개선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전부터 이제 문서를 쌓아두는 이러한 이제 보안에 관련된 것들이 어느 면에 있어서는 변화할 수 있는데도 변화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인사혁신처 혹은 이제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같은 사기업이더라도 가끔 얼마 전에 이제 언론사 같은 경우를 가서 인터뷰 같은 걸 하는데 그 대표이사님한테 직접 와서 결제를 보는 거 깜짝 놀랐거든요. 도장을 받아가시더라고요. 그 줄줄이 기다렸어요. 사실 이런 거는 전자결제 같은 걸로 이제 뭐 민관이 다 바뀐 부분인데 그렇게 약간 변화에 뒤처진다라는 느낌을 누군가에게 주거나 받게 되면 이거 자체가 사실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네, 이렇게 시대가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아직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이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이다. 네, 이거 궁금합니다. 네, 임 작가님은 회식 많이 하셨었나요? 좋아했습니다. 좋아하셨다는 거는 술. 현재는 아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먹을 기회도 많이 없고 이제 코로나를 떠나서도 이제 점차 새롭게 들어오는 이제 친구 여러분께서 이제 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에서 이제 점심 회식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이렇게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아직 김 매니저님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바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문 사무관님 40%, 그리고 정현아 사무관님 99%, 그리고 김 매니저님 20%입니다. 아, 99%. 네,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죠.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 제가 99%라고 쓴 이유는 제가 집순이라서 일단 회식을 하면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네, 99%라고 했고요. 그리고 왜 회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조금 더 직원분들과 더 친밀도를 높여서 나중에 업무 효율도 높이기 위해서 회식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1%를 뺀 이유는 여기 혹시라도 보고 계실 과장님과의 회식은 괜찮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1%를 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과의 회식 한 달에 몇 번 괜찮나요? 한 달에 이게 1%니까 예, 100일 중에 하루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한 달이라는 기한을 드렸는데 100일로 굳이 늘려서. 그러면 하루 하면은 이제 30일 중에 1%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일 중에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계속 웃고 계셨던 저희 문소영 사무관님. 네, 저는 이제 40%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과에서 막내이다 보니까 조금 테이블 세팅을 하거나 조금 뭐 고기를 굽거나 하면서 이게 내가 회식을 하고 있는 건지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40%라고 적은 이유는 조금 삭막한 사무실에서 계속 딱딱한 일 얘기만 하다가 예쁜 카페나 맛집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팀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심지어 이게 약간 힐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40%라고 적었는데요. 다만 이게 뭐 술이랑 꼭 함께 해야 된다든지 저녁에 무조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회식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인식이 조금 회식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필참, 강압적인 이런 회식 문화에 대해서 꼬집어 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저희 김 매니저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20%라고 적었는데요. 일단 사무관님 말씀하신 카페나 이런 삭막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저희가 항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회식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저희 팀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팀 단위로 나가서 카페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워크샵 같이 해서 카페에서 서로의 좀 업무에 어려운 점을 털어놓는 그런 정기적인 행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식이랑 별개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회식은 진짜로 뭐를 먹고 밥을 먹고 그리고 높은 확률로 술과 함께 하는 그리고 높은 확률로 좀 장기간 업무 환경이랑 동떨어진 별개인 그런 회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회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삼겹살이 별로고 갈비가 먹고 싶습니다 하면은 갈비집으로 가는 그런 어느 정도의 팀원 숫자가 작아서 그렇겠지만 그런 원하는 메뉴의 발언권도 좀 높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그냥 가기 싫어요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까지 20%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 매니저님은 매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건가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자신과의 약속. 네, 저 자신과의 약속이죠. 네. 아, 그죠? 집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술파, 카페파, 집파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요. 회식에 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술이 많은 경우에는 함께 하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지 않고 PC방에 가는 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님이라고 해서 봐드리지 않고 열심히 제가 죽여드렸습니다. 네, 게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요. 임 작가님, 이런 지금 답변들 들어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네. 저도 이제 작년 말에
KBS 아침마당에 나가서 회식 반대한다고 꼭 하지 않아도 됐다가 개 털렸습니다. 네. 네.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회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각지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 문화 회식을 하든 어떤 회식을 하든 중요한 건 함께 하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사람과 좋으면 사실은 술을 먹든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이제 문화는 이제 무조건 필참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빠지는 것은 조직에 대한 배신이다. 예를 들면 이제 상사가 가고 싶으면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예전에는 사실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금 오면서 특히 시간에 대한 관념들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나의 시간이거든요. 나의 시간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근무한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의 개인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싫고 그러면 누군가 진짜 싫고 그러면 문화회식을 하든 뭘 하든 싫은 거야.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식을 하는 게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신입으로 이제 어떤 분이 와서 환영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도 회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뭐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는 정말 젊은 세대가 먹고 싶은 거 이분들이 먹고 싶은 거 그러면 정말 맛집 투어라고 생각하면 즐겁게 준비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즐거운 시간을 분명히 바꿀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 회식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 방식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환영회, 송년회 이렇게 자꾸 뭐뭐 회회 이렇게 붙여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모임들이 탄생을 해요. 1년에 보면은. 그죠?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번에 매니저님부터 여쭤볼게요. 네, 저는 말씀드렸던 PC방 회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하필이면 그날 좀 업무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어서 저희 팀장님께 질책을 좀 받았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미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미진했죠. 네.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혼이 나고 바로 다음에 회식 자리로 이어져가지고 저는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어색한 분위기가 나오진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이 심지어 2차를 PC방으로 가는 회식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려고 팀장님이 많이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겼고요. 결국에는 이겼다는 것도 되게 기억에 남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정현아 사무관님. 네, 저는 서울시에서 수습 근무를 할 때 영화관에 회식을 간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기 이전에 그래서 거기서 팝콘 회식을 다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팝콘 회식은 뭔가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팝콘을 다 같이 먹으면서 이제 그게 회식으로 대신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각자 영화에 집중하고 팝콘을 네. 먹는 게 회식이다. 같이 뭘 먹긴 먹은 거네요. 네. 굉장히 혼자 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같이 영화 봤으니까 모여서 어디 고깃집 가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신가요? 제 기억이 영화를 보기 전에 다 같이 한정식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네 그렇게 영화를 보러 갔던 네. 심지어 점심이었네요. 네, 점심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기이신 문소영 사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기억에 남는 회식이라면 저는 사실 막내 역할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겹살을 먹으러 가면 구워야 돼요. 근데 스테이크는 각자 거를 이렇게 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이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작년에 연말에 좀 세종에 있는 굉장히 좋은 양식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썰어 먹었던 그 기억이 아주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스테이크 많이 자주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바람을 한번 영상 편지 보내볼까요? 네. 과장님, 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번에 꼭 스테이크로 회식을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문소영 사무관님 꼭 스테이크 사주세요,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주제인 회식, 과연 업무의 연장선인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전지적 90년대생 관점. 직장 동료들은 가족이나 다름없다.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임 작가님은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네, 지금 육아 몇 년 차라고 하셨죠? 육아 4년 차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회사의 가족과 내 집에 있는 가족.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가족이란 단어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가족은 따스한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든 가족 있으면 좋은 거겠죠. 뭐 또 하나 가족이라는 뭐 캠페인도 있었듯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가족이라는 단어를 잘못 쓴 일부 조직과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효율이나 비합리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없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는 어디서든 따스함이 있는 곳이라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 효율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화이트보드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문소영 사무관님 50%, 그리고 정현아 사무관님 10%, 김 매니저님 10% 적어주셨는데요. 네, 지금 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듣고요. 먼저 문 사무관님, 왜 50%를 적어주셨나요? 제가 50%를 적은 이유는 사실 이제 직장에 있다 보면 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옆에 있어주는 직장 동료나 동기들이 진짜 가족만큼 되게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되게 힘이 돼서 가족같이 생각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윗분들은 가족처럼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긴 좀 어렵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족처럼 친척처럼 너 요즘 소개팅 안 하니? 너 요즘 언제 결혼할래? 이렇게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깊게 질문을 하실 때는 조금 불편해서 제가 50%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문 사무관님만의 그러한 잔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소리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때는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나중에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좀 줄어들던가요? 아니요. 네, 좀 미루는 거죠. 잔소리를 좀 미루게 네. 된다. 네, 임시방편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두 분 다 10%를 써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10%를 남겨놓은 이유는 그래도 가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는 직장 사람들이라서 10%를 남겨두었고요. 그리고 남겨두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은즉슨 같이 오래 근무하지 않으면 10%조차 주지 않겠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 회사는 회사 사람들은 가족처럼 지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무감이 사실 일을 할 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가족 같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회사에서 충분한 일을 같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0%를 베이스로 잡고 다만 가족보다 많은 시간을 같이 하기 때문에 10%를 얹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위해서 나를 저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규민 매니저님. 네, 저는 10%라고 썼는데요. 다들 가족을 되게 따뜻하고 좋은 이미지로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지금 육아 중이신데 갓 돌을 지났거든요. 항상 새벽 3, 4시쯤에 깨셔가지고 둥가둥가 하시고 아이를 재우시고 다시 주무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어나시고 그래서 아침마다 항상 피곤해 죽겠다는 말씀을 달고 사십니다. 물론 자녀분을 되게 사랑하시겠지만 그렇게 새벽 3시에 그리고 새벽 6시에 그리고 다시 새벽 9시에 이렇게 꼬박꼬박 깨우는 직장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족과 직장 동료는 확실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 입장에서도 제가 동료를 가족같이 대하면 참 힘들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걸려 있다 보니까 항상 서로 그 자유로운 분위기만큼 프로페셔널한 부분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의 그런 개인적인 면까지 꺼낼 정도로 이렇게 벽을 없애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친구까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족적인 부분에서는 선을 긋는 게 쌍방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팀장님을 위해서 하고 생각합니다.
네, 임 작가님이 옆에서 계속 웃으셨어요. 육아 4년 차셔서 그런가? 아, 네, 둘째가 돌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3시에, 6시에 네, 뭐 비스무리하게 이제 와이프가 주고 저는 이제 서브를 맡아서 이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근데 뭐 애기 같은 이제 애기처럼 달라붙는 이제 동료라면 사실은 거절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밸런스 게임 나갑니다. 부모님 같은 동료 혹은 아기 같은 동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자, 저는 그러면 임 작가님께 먼저 여쭐게요. 네, 전 당연히 부모님 같은 동료. 아, 그렇게 계속 셋째 언제 가지니? 둘째는 지금 뭐 하고 있니?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안 물어보시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 매니저님. 네, 저도 부모님 같은 동료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말씀은 항상 귓등으로 들어서 부모님 죄송합니다. 이 말은 즉슨 동료의 말을 귓등으로 듣겠다. 아니요, 그래도 우회적으로.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항상 지치지 않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동료로 계시면은 제가 설사 귓등으로 듣더라도 분명히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이 동료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옆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 회사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떠올려 봤더니 그냥 이직을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예 선택을 거부하겠다. 네. 문사무관님. 저는 이게 밸런스 질문인데 요새 흔한 말로 이렇게 벨붕이라고 하죠. 밸런스 붕괴. 저는 이게 조금 부모님 같은 동료는 심적으로는 힘들지만 체력적으로는 힘들게 하지 않는데 아이 같은 동료는 6시에 깨우고 9시에 깨우고 12시에 깨우면은 심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 같은 동료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다 진절머리가 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90년대생은 이전 세대들과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 작가님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있으신가요? 아, 전혀. 네. 저는 없고 이거 든 건데. 네. 근데 이제 90년대생을 이제 저는 쓰긴 했는데 사실은 어떤 거냐면 제 책은 좀 설명드리면 세대론 관련된 책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제 젊은 세대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3, 4년 전에 굉장히 스스로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같은 밀레니얼로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우리 같은 젊은 세대도 이들이 살아온 환경과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런 의미를 써서 이분들도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차이점과 공통점을 나눠서 써주셨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바뀐 세대가 아니라 바뀐 세상을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핵심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성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직장에서의 혁신 어떤 것인지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사무관님. 네, 제가 생각하는 직장에서의 혁신이라는 거는 좀 젊은 직원들 그리고 신입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말했을 때 그거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 아니면 조금 너 그거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너무 비판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같이 실현 가능성을 고민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 더 말해봐라 그런 생각들을 잘 펼칠 수 있게 지지해 주시는 직장이 직장에서의 혁신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듣고 계시죠? 네, 정사무관님. 요즘 직장 안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화두가 다양성이잖아요. 근데 그 다양성을 유지해서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를 서로 풀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런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관계에 소모해야 되는 에너지를 오히려 업무나 일에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함으로써 좀 더 좋은 성과를 낳는 그런 직장이 혁신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더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혁신을 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김 매니저님. 네, 저는 항상 바뀔 수 있는 직장이 혁신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직을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다니는 직장의 업의 본질은 스타트업을 발굴을 하고 투자를 하고 도와주는 지원하는 역할인데요.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뭔가 좋지 않았던 것들을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업종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하고 그런 행태를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바뀌지 않는다 하면 그것 또한 모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까지 했던 일이니까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항상 바뀔 수 있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직장의 전 직원들에게 공유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직장이 혁신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곳 그것이 혁신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임 작가님. 네. 저도 사실은 생각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혁신적인 직장이라는 혁신이라는 단어보다 그냥 좋은 직장으로 계속 남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하는 것보다 느리게 변화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이 바뀐다면 바뀐 세상에 맞춰 이제 규정이 바뀌거나 조직 문화가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뒤처지지 않은 조직이 되거나 그 중에 하나라도 이제 따라갈 수 있다면 사실은 혁신적인 직장 혹은 좋은 직장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그거는 민관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관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인식이 있긴 한데 사실 그거엔 동의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모두 차이가 있고 이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 맞춰서 이제 동일선상에 있는 곳보다 더 빨리 변할 수 있으면 굉장히 다른 좋은 사람들이 더 끌어올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변화에 맞춰가되 소외되는 이는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직이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라는 책도 이렇게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간의 홍보 타임 드리겠습니다. 네.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자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그 공식 홈페이지에 정책 자료에 간행물이 올라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교보문고나 예스24, 명품문고, 알라딘과 같이 대형 서점 이북에도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니까 널리 읽으셔서 조직의 어떤 세대 간 소통이나 혁신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전지적 90년대생 시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